안녕하세요.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연구하는 건강박사입니다. 위사진에 나오는 10가지의 식품들을 효능을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편안하게 감상하세요. 여러분, 밥상 위에서 고추는 어떤 존재인가요? 누군가는 된장에 찍어 먹는 아삭한 풋고추 없이는 밥이 심심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매운맛이 괴롭다며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고추는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추의 효능과 함께 섭취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운맛에 울고 웃었던 이야기들도 곁들여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추가 매운 이유는 캡사이신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사실 맛이 아니라 통증인데 뇌는 이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매운 걸 먹고 힘든데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한 직장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매운 떡볶이를 찾습니다. 먹는 동안은 눈물 콧물이 나지만 끝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다시 일할 힘이 생긴다고 하네요. 고추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됩니다.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촉진해 칼로리 소모를 늘려줍니다. 몸속에서 난로가 켜진 것처럼 에너지를 더 쓰게 되죠. 한 대학생은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덕분에 운동할 때 땀이 잘 나고 체중도 조금 줄면서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고추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이 기본이고 고추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고추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또한 고추는 의외로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심지어 오렌지보다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농부 가족은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매일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한 해 동안 큰 병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해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 고추의 숨은 매력입니다. 하지만 고추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위를 자극해 속쓰림, 위염 심하면 궤양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위장이 약한 분, 임산부, 어린이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 직장인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매운 음식을 매일 먹다가 결국 응급실을 찾은 적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청양고추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하고 어린이는 그보다 적게 먹어야 합니다. 매운맛은 즐겁지만 과유불급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은 고추의 효능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지만 강한 고추는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에게 맞는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좋아이지 무리한 도전이 아니니까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도 고추 한 입 곁들여 보세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최고의 건강 보약입니다. 매일 보지만 그 진짜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던 토마토. 이 작은 붉은 보석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토마토의 첫 번째 효능은 암을 이기는 힘입니다. 라이코펜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특히 남성분들께는 필수품이에요. 두 번째로 심장을 젊게 만드는 기적 마이너스 토마토는 동맥 경화를 막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여 심장병 위험을 30% 이상 줄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거스르는 안티에이징 효과. 토마토를 매일 먹는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5-10년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눈 보호막.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는 현대인들에게 토마토는 최고의 보양제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00%까지 증가합니다. 아침에 토마토 주스 한 잔, 점심에 토마토 샐러드, 저녁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로 건강을 완벽하게 챙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진 토마토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겠죠? 오늘부터라도 꼭 챙겨 드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효능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기양초, 즉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 불리며 정력 채소로 유명했죠. 하지만 단순히 스테미나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 건강에 다양한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입니다. 오늘은 부추가 가진 놀라운 효능과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추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약재와 식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생으로 무쳐서 먹기도 하고 부침개나 만두 속, 국거리에도 자주 활용되죠. 특히 봄철에 먹는 부추는 향이 진하고 영양도 풍부해서 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부추는 예로부터 혈액을 따뜻하게 한다고 알려져 왔죠.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부추는 단백질과 비타민, 특히 비타민 C와 카로틴이 풍부해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좋습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기운을 북돋운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농부들이 힘든 농사일을 하다가도 부추로 무친 나물 한 접시 먹으면 다시 기운을 차렸다고 하죠. 부추는 녹색 마늘이라 불릴 정도로 알리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알리신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 감기 예방이나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부추 요리가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추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위장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잦은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부추를 곁들이면 훨씬 속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부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속이 답답하거나 열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추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보관이 어려워 가능한 신선할 때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아버지가 항상 손발이 차고 피로가 심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추를 자주 반찬으로 내주셨고 몇 달 꾸준히 드신 후 손발이 따뜻해지고 기력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다만 어느 날은 부추를 너무 많이 드셨다가 배탈이 나서 고생도 하셨죠. 이 경험을 통해 가족들은 부추가 몸에 좋다는 건 확실히 알았지만 양 조절이 핵심이라는 것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추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소화 촉진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선조들이 말한 것처럼 음식은 결국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추 역시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섭취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일본 오키나와의 한 마을. 110세 할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블루베리를 따는 모습이 TV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보라색 알약이 내 장수의 비결이야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미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블루베리가 어떻게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블루베리의 진정한 가치는 1990년대 후반에서야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연구팀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발견하면서 의학계에 큰 파장이 일었죠. 2015년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의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2.5년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의 노화를 직접적으로 늦추기 때문이었습니다. 72세의 전직 교사 김모 씨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매일 블루베리 1컵을 꾸준히 섭취한 지 6개월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40%나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세포 재생을 촉진했기 때문입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시력 저하를 겪던 55세 이모 씨.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1년 후 안과 검진에서 망막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망막 혈관을 보호하고 재생시킨 결과였죠. 제2형 당뇨로 10년째 투병 중이던 48세 박모 씨. 블루베리를 식단에 추가한 지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40mg/dl나 떨어졌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 덕분이었습니다. 블루베리의 효능을 200% 활용하는 3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섭취하세요.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둘째, 생으로 먹되 껍질째 드세요. 안토시아닌의 80%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와의 시너지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제 블루베리를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의 명약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건강혁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작은 보라색 보석이 여러분의 뇌 건강, 눈 건강, 전반적인 웰빙을 책임질 것입니다. 오늘은 자연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마늘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가 몸과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까요? 마늘은 5,000년 이상 인류와 함께해온 식재료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의 체력 보강을 위해, 중국과 인도에서는 질병 예방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작은 크기지만 특유의 강한 향과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에 자연 항생제로 불리게 되었죠. 마늘은 흰색 또는 연한 보라빛을 띤 구근 형태로 생으로 먹거나 조리해도 다양한 맛과 향을 제공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세계 각국의 요리에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늘에서 가장 주목할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생기는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B1, B6, C와 셀레늄, 망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 면역력과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 속 황화물은 혈관 건강에도 이로운데요.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기여를 합니다. 알리신 성분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감기, 독감 예방에 도움을 주며 상처 감염 예방에도 활용됩니다. 마늘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탁월합니다.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늘은 백혈구 활동을 촉진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몸의 방어력을 높입니다. 감기와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에 강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마늘 속 아연과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를 돕고 근육과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 전후에 섭취하면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신과 황화물은 암세포 성장 억제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예방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피부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알리신 효과 극대화에 가장 좋습니다. 다만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샐러드, 소스, 스무디 등으로 활용하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 시에는 1분에서 2분만 볶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 속쓰림, 혈액 응고 저하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 2쪽에서 3쪽 정도 적당량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자연의 항생제, 마늘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가 몸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었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마늘을 섭취해 건강을 지켜보세요.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채소, 바로 호박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박은 단순히 반찬이나 죽, 그리고 수프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 건강에 정말 다양한 이점을 주는 슈퍼푸드입니다. 호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기질인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지요. 호박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회복기 환자, 어린이와 노인에게 좋은 식품인데요. 부드럽게 익혀서 죽이나 수프로 섭취하면 위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호박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개선에도 탁월하지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도 영양을 채우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박 속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체내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되며 피부와 점막을 튼튼히 하고 외부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계절에 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호박의 대표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화성 안과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잦은 현대인에게 특히 필요한 영양소지요. 호박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 손상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혈관과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호박은 피부 미용에도 탁월합니다. 비타민C와 E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의 풍부한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안감이 크거나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호박씨 섭취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박은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호박이 혈당을 다소 높일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호박은 영양이 풍부하고 우리 몸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강식품입니다. 식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재료이지만 그 효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에 호박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 바로 배추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치, 국, 찌개, 겉절이까지. 배추는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대표적인 건강 채소인데요. 과연 배추 속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배추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으로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죠. 또한 비타민C, 비타민 K, 엽산, 칼륨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혈액이 원활하게 응고되도록 도와줍니다. 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배추는 한국인의 장 건강 지킴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소를 배출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추 속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배추가 단순한 채소가 아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천연 약재임을 보여줍니다. 배추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추 속 수분과 식이섬유는 불필요한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배추국, 배추쌈, 배추겉절이는 다이어트 메뉴로 아주 적합합니다. 배추는 단순히 음식 재료를 넘어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온 비밀입니다. 김장철에 온 가족이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던 풍경은 이제 문화유산이 되었죠. 배추와 김치는 한국인의 긴 수명을 지켜주는 전통적인 슈퍼푸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추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칼로리, 고영양소, 장 건강, 해독 작용, 다이어트 효과까지. 여러분의 식탁에 배추를 자주 올려보세요. 가을이 되면 거리를 수놓는 노란 은행잎은 계절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은행나무는 수천 년을 살아온 장수목으로 그 열매인 은행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귀한 약재와 식재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은행 열매 속에는 작은 녹색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워 먹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씨앗입니다. 단순히 고소한 맛을 넘어 은행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다양한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은행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뇌 건강입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은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은행 추출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이 뭉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손발이 차가운 증상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옛 한의학 기록에는 은행이 기침과 천식에 좋다고 전해집니다. 은행 속 성분은 기관지를 편안하게 하고 가래를 줄여주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은행은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은행은 소화 기능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설사를 멎게 한다고 전해져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세포의 손상을 막고 몸의 활력을 유지하게 해주어 나이가 들수록 챙기면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반드시 적정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10알, 어린이는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구워 먹을 때 고소한 맛이 가장 잘 살아납니다. 술안주, 죽, 떡, 한식 요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노란 은행잎이 빛나는 가을 풍경 속에서 우리는 은행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뇌 건강, 혈액순환, 호흡기와 소화기, 그리고 면역력까지. 은행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식재료, 생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강은 특유의 매운맛과 향긋한 향으로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기도 하지만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강력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약재로 쓰였고 서양에서도 생강차, 생강캔디, 건강보조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죠. 생강이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풍부해 체온을 높여주고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 생강차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또한 생강은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줄여주어 환절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소화제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원활하게 돕고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합니다. 또한 메스꺼움과 구토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임신 초기 입덧이나 멀미에도 자주 활용됩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편두통 같은 만성 통증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강 속 성분이 염증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부기와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혈액이 잘 돌면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동시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암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꾸준한 섭취가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예방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 분해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 덕분에 몸에서 열을 발생시켜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는데요. 이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생강은 훌륭한 보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강이라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이나 임산부는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야 하며 하루 권장량은 약 2g에서 4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생강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역력 강화, 소화 촉진, 항염 작용,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효과까지 생강은 그야말로 자연이 준 강력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적절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리브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 아래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열매, 그리고 고급 식재료로 유명한 올리브 오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랑해온 선물, 올리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는 약 6,000년 전부터 재배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 불렸고, 로마 시대에는 약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는 오래전부터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올리브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줍니다. 이 덕분에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지요. 실제로 지중해 식단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올리브 오일 덕분입니다. 또한 올리브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가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몸속 염증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올리브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이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줄여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리브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방이지만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건강한 지방을 챙기고 싶다면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식단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리브는 심장, 뇌, 피부, 체중 관리까지 다방면에서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였던 것이죠. 작은 열매지만 큰 건강을 선사하는 올리브. 하루 식단에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고 요리에 조금씩 활용한다면 몸과 마음이 더욱 활기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올리브를 가까이 두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